봐봅시다. 앞에부터 할 건데 이제 처음 나가는 내용이니까 우선은 페이지는 8페이지. 이제 2학기 때는 도형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 도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하나씩 봐보자. 먼저 그냥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점 하나 찍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점이라고 생각할 거고, 이 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쭉 찍어져서 이게 공백이 없이 찍어지면 얘들을 이을 수 있게 돼. 공백이 없이 찍으면 그럼 얘들이 그치 뭐 직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 선이라고 말할 거야. 왜냐? 점이 이렇게 곡선으로 찍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점들이 공백 없이 끊임없이 찍히는 거를 선이라고 할 거고, 이제 선들이 이렇게 쭉 그어질 건데 이 선들도 이 사이사이 공간이 없게 선이 엄청 빽빽하게 채울 수 있겠지. 그럼 걔네가 쭉 채워져가지고 뭐 하나의 물론 이렇게 딱 끝나진 않아요. 이 선이나 지금 얘들아 이게 이런 문제겠다. 얘들이 이러면 면이라고 할 건데 이렇게 선이나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 끊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은 끊어지지 않는 무수히 엄청 끝까지 가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엄청 끝까지 그어버리면 좀 번거롭잖아.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면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당연히 면도 당연히 이제 뭐 칠판위에서 그리면은 평평한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제 뭐 우리 종이 같은 것도 그렇지. 종이를 구부려서 보면 애들은 좀 구부러져 있었으니까 이제 평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도형의 기본 요소들이라 그럴 거야. 도형의 기본 요소들. 도형 중에서 얘들 가지고 싹 다 우리가 도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네 셋들은 도형의 기본 요소. 그래서 엄청 간단하지만 뭐 도형의 기본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점, 선, 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이제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선 평면 도형. 얘가 어디서 평면 도형이야? 얘가 평면 도형. 우선은 도형이라는 거는 뭐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평면이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평평한 면이에요. 그냥 평평한 면. 그래서 평면 도형이라는 거는 뭐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뭐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원, 동그라미 얘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들은 평면 도형이고 이제 입체 도형이라는 애가 있어요. 입체 도형. 아마 초등학교 때도 입체 도형이라는 걸 아마 배웠을 거야. 그래서 입체 도형이라는 거 가장 간단한 거는 기둥 해서 뭐 이런 사각 기둥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삼각 기둥 등등등 다 있을 수 있겠죠. 원기둥까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입체 도형. 입체 도형에는 뭐 종류가 많긴 하지만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배우게 될 거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점, 선, 면이나 평면 도형,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녀석들이야. 앞에서 뭐 초등학교 내용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뭐 새로 들어보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봐봅시다. 먼저 보면은 교점하고 교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점하고 교선. 애들을 볼 때 먼저 교점. 교점은 이제 여기서 핵심은 선과 만나는 거라서 그럼 선과 만나는 거. 교점은 선과 만나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선과 만나는 점이라고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냐면 먼저 선하고 선끼리 그냥 아무렇게나 그었을 때 얘들이 평행하거나 뭐 일치하지 않는다면 얘들이 점 하나들이 생기겠지. 이게 만나는 점은 우리가 교점이라 생각할 거야. 근데 선과 선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만약에 면이 하나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면이 하나 있어. 면이 하나 있는데 선이 이렇게 가는 애라고 생각해보자. 여기 쭉 선을 면을 뚫어버렸어. 근데 뚫면서 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간다는 소리지. 그럼 당연히 면에서 이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얘들도 교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 다음에 교선 볼 건데 교선에서는 지금 입체 도형 그리는 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얘 자체는 면과 면이 만나는 거라 생각하면 돼. 면과 면이 만나는 선.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난다. 그냥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얘들을 봤을 때 이 면하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옆면하고 만나는 선을 따지자면은 여기가 교선이 되겠지. 교선. 그래서 입체도형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림을 그냥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 면하고 이렇게 만나려면은 어떻게 만나야 되냐?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 모르겠네요. 그림을 그 책에서 봅시다. 책에서 세 번째 그림. 그래서 면하고 면이 만나는 거 이렇게도 만나가지고 교선이 만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뭐 아래 참고 보면은 뭐 평면도형과 둘러싼 입체도형에서 뭐 교점의 개수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얘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도형 쪽에서는 외울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볼 건데 문제를 보기 전에 조금 알아놔야 될 것들 하나만. 이제 우리가 얘들에 대해서 입체도형을 만약 예를 든다면 얘네들이 점들이 엄청 많아. 근데 얘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거 아니야. 근데 보통은 A, B, C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거 좀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선들, 이 선들에 대해서도 A, B, C를 먼저 점들에 대해서 써가지고 선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막 L, M, N 이런 애들을 좀 붙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자들이 나왔을 때 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쓰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봐봅시다. 문제 볼 거는 14페이지 14페이지 60번 60번을 보면은 지금 오각 기둥이 나와 있지. 그래서 오각 기둥이 나와 있을 때 면의 개수, 교점의 개수, 교선의 개수를 말하래. 지금 면의 개수는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점. 이 교점을 구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선과 선이 만난다는 게 교점이라고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교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얘는 입체도형에서는 꼭지점 개수예요. 그 다음에 교선의 개수. 아까 기초도형에서 너와 봤듯이 교선의 개수라는 거는 얘는 모서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모서리 개수. 그래서 지금 60번 바로 풀어줄 수 있지. 오각 기둥 면의 개수는 옆면 5개, 밑면 2개니까 A라는 녀석 얘는 7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모서리에 꼭지점의 개수하고 같다 그랬죠. 선과 선이 만나는 거 아니면 선과 면이 만나는 거.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니까 10개. 그 다음 교선. 교선은 모서리 개수라 그랬죠. 모서리 개수니까 오각 기둥의 모서리는 선생님 혹시 오각 기둥 모서리 개수 기억나니? 15. 그쵸, 15.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면은 답은 32인데 1번이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기둥, 뭐 뿔 해가지고 뭐 면의 개수,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 외웠던 게 있을 건데 물론 너네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또 막 외우려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문제 나왔을 때 개수 세면 돼. 근데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식을 찾아보는 그런 게 돼야겠죠. 근데 아마 문제들이 거의 다 너네들이 눈으로 보고 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3번 볼 건데 여기에서는 직선, 반직선, 선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직선하고 반직선, 선분에 대해서 하나만 보고 갑시다. 우선은 처음에 말했을 때 뭐 점선면 했을 때 선이라는 녀석들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선을 처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랬어? 끊임없이 가는 애들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직선은 끊임없이 가는 애들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점 AB에 대해서 직선 AB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가는 애니까 그냥 표현 자체는 뭐 이렇게 주겠지. 그러면 기호로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기호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 얘가
끊임없이 간다를 표현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끊임없이 간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쭉 가는 듯이 표현을 해줄 거야. 그 다음 반직선. 얘들도 뭐 똑같은 점 AB라고 해봅시다. 반직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직선의 반이야. 직선의 반. 직선이라는 거는 오른쪽 왼쪽으로 끊임없이 가는 애들인데 절박이래. 그러면 출발 지점이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A가 만약 출발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기호로는 뭐라 써야 돼? 직선이 오른쪽 왼쪽 끊임없이 가는 애들이고, 그치 그냥 절반만 쓰면 돼. 절반만. 오케이? 그래서 절반만 해서 A, B라 쓰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얘들 출발 지점 중요하다고 그랬어. 출발 지점. 그러면 출발 지점이 B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B라면 얘들을 기호로 어떻게 써야 돼? 그치, 반대로 만약에 여기 점이 A고 여기 점이 B일 때 얘들의 기호는 그러면 뭐 방향 자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칠 거고 B에서 A로 가요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반직선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출발을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에 방향이 어딘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반직선은 출발을 어디서 하는지, 방향이 어딘지. 그 다음에 선분이라는 거는 이제 직선 중에서 딱딱 끊어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 딱딱 끊어서. 그래서 선분 A, B를 만약에 표현할 거야. A하고 B. 얘들에 대해서 직선하고 반직선은 우리가 끊임없이 간다는 거를 어느 정도 끊어서 우리가 표현한 거고, 선분은 진짜로 끊어져 있는 거야. 여기서 딱 끊어야 돼. 선분 A, B. 그러면 얘들도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 그냥 말 그대로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A, B라고 쓰면 돼요. 그럴 때 여기 직선, 반직선, 선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은 반직선에서는 먼저 말했어요. 좀 중요해서 우리가 기호를 A에서 B로 간다 이렇게 쓸 거고, 반대가 된다면 두 개가 이렇게 될 건데, 얘네 둘이는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요. 얘네는 달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직선 AB에서 BA로 바뀌어서 상관이 있을까? 직선 AB랑 직선 BA 이게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그치, 같은 의미가 나는데 왜냐? 여기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직선 AB는 A 뭐 내가 왼쪽에 놓을 거고 B를 오른쪽에 놔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얘랑 B가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쓸 건데, 얘네 둘이가 의미가 다르려면은 뭐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어디가 다르고 이게 좀 의미가 달라야 되는데 아예 의미가 같아 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뒤집어 봤을 때도 아예 똑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아요. 반직선은 아까 달랐고, 그러면 선분에 대해서 봐보자. 선분에 대해서도 얘네가 B하고 A가 돼가지고 얘를 딱 끊었어. 그러면 얘들도 기호로는 P, A로 쓸 거 아니야. 얘네는 같을까 다를까? 생각해볼까? 같을까 다를까?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보기 좋은 거는 앞에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9페이지? 9페이지. 그래서 우선은 같아요. 왜냐? 우리는 A하고 B에 대해서 딱 잘라놨다고 해놨지. 그지? 그럼 딱 잘라놓은 건데 지금 얘라고 생각해보자. 얘를 딱 잘라놨어. 그럼 이거하고 뒤집은 거하고 같아 달라? 똑같지. 그냥 이 성분 하나야. 그래서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반직선에서도 출발방이 우리가 딱 별표 쳐놨던 것처럼 그냥 이 반직선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은 나머지가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한번 봐봅시다. 문제는 63번. 여기 그림과 같이 L 위에 A, B, C라는 게 있대요. 직선 L 이런 쭉 있을 때 여기 위에 점 A, B, C가 있고, 여기에서 뭐 옳은 것을 고르래. 근데 옳은 것을 골랐을 때 지금 두 개가 막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반직선이란 애만 조금 주의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1번만 적어보자. 1번 선분의 A랑 B, 그치, 두 개 같지. 1번 우선 맞고, 2번 A씨랑 BC. A씨랑 BC는 애초에
출발 지점 마지막 끝나는 지점 자체가 달라버리지. 2번이 틀리고. 그냥 3번 직선 AC랑 직선 CA 직선에 대해서 그렇지 좀 바뀌어도 같고 4, 5번도 확인은 할 거야. 반직선 AB랑 반직선 BC. 반직선 AB는 이렇게 가는 녀석이고 반직선 BC는 이렇게 가는 지점인데 반직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두 가지 승명 뭐라 그랬어? 출발. 그치 출발하고 방향. 그치 방향 중요하다 그랬지. 우선 방향 자체는 같아. 얘들이 가는 거는 방향 자체는 이렇게 아래로 가는 거야. 근데 출발 지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틀리는 거야. 나 5번 BC랑 CB 얘들은 반직선. 얘들은 반대쪽. 그치 방향이 우선 달라버리지. 우선 C, BC하고 CB 이렇게 가버리는 거고 출발 지점도 우선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5번도 우선 틀린 거. 다음 넘깁시다. 67번 직선하고 반직선 선분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67번 점이 5개 있다. B, C, 여기에서 뭐 어느 세 정도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를 말해주는 이유는 지금 이 경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 때문에 한직선 위에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살짝 애매해질 수 있어. 그럼 우리 이 여기를 보고 한번 이것만 확인해 보자. 직선 BC하고 직선 AC하고는 두 개가 같을까 다를까? 직선 BC하고 직선 AC. 우선 직선이라는 녀석은 끊임없이 가는 애라 그랬어? 네. 끊임없이. 근데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이 BC라는 걸 뭘 의미하지? 여기를 딱 끊어서 보는 게 아니지. 그냥 이 위에 있는 거 알아서 대표 두 개만 고른 거고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거 하나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AC는 뭐야? AC도 똑고요. 그치, 똑같은 거야. BC라는 거는 알아서 얘네 두 개를 대표로 고른 거고 AC는 똑같은 직선을 대표로 그냥 다르게 고른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막 어느 세 정도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점 A, B, C, D, E 중에서 2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하나씩 구해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구하는 걸 봐봅시다. 먼저 직선 A, B에 관해서 하나 생길 수 있겠죠. 다른 색깔로 볼까? A, B에 관해서 이거 하나 쭉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외곽으로 가는 것들 하나씩 다 할 수 있지. 얘들도 생겨, 얘들도 생겨, 얘들도 생겨.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A 기준으로 AC, AT 이렇게도 생길 수 있지. AC, AT. 그 다음에 우선은 B 기준으로 볼 때도 BE, BT도 생길 수 있지. 그래서 BE, BT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하나 보니까 그렇지 CE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그냥 모든 점에서 다 그려져 버리지. 그지? 그렇지. 그 다음에 개수는 10개. 우리가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만 확인해 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하나 보고 가야 될 거. 이렇게 점 하나가 있어요. 점 하나가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하죠. 그냥 무수히 많은 거지. 그냥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냥 이 점 하나만 지나면 돼. 근데 만약에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그치 그냥 한 개인 거야. 방향도 어차피 상관이 없고 출발 지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점 2개에 대해서 막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반직선은 몇 개? 2개. 출발 지점이 다르고 방향 다른 거 하나 이렇게 2개 나올 거고 선분 자체는 하나가 나와있죠. 이거 딱 한 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여기가 어렵게 나오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 느낄 텐데 너희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헷갈리는 건 많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문제를 해봅시다. 71번. 선분의 중점이라 나오는데 아마 중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보긴 할 거예요. 2000까지는 아마 안 나왔을 건데
그래서 먼저 중점이 먼저 가봅시다. 중점. 이 중점은 이제 수학에서는 보통 이제 뭐 단어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의미가 예상이 가기 때문에 이 중자가 그냥 가운데란 말이에요. 가운데. 뭐 한자긴 한데 그냥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가운데 있는 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가운데 있는 점. 뭐 선분이 하나 있다 치자. 선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A하고 B를 그냥 선분으로 나타낸 거. 근데 여기서 중점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가운데를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가운데 뭐 그림으로 그릴 거면 뭐 어느 정도 대충 우리 눈대중으로 맞추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아마 1-1 한거에서도 1-1에서도 아마 중점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그럼 얘들 막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해줬었지. 이런 것들 중요해. 우리가 길이가 같다라고 해놓은 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시만 해놓는다면 이게 길이 같은지 뭐 다른지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같다고 우리가 말할 거면은 기호로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점이라고 할 건데 뭐 중점도 중점인데 아마 3등분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얘들도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알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중점에서 우리가 여기 3분에서는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길이를 보면은 이 가운데 뭐 C라는 점을 잡을 거야. 그러면 AB, 성분 AB의 길이하고 뭐 AC의 길이하고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줄 수 있겠지. AC라는 거는 딱 절반을 가져온 거니까 얘들에 대해서 2배 됐을 때 얘네는 같아요. 아는 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얘만 알고 갑시다. 그러면 1번부터 확인. 1번을 볼 건데 그림을 우선 그리고 해야겠네. 얘는 중점, 문제도 중점이고 준서 왜 안 오네? 에휴 모르겠다. 가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A, B하고 M, N까지 이렇게 있을 때 M은 A, B의 중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A, B의 중점 M이니까 어느 정도 너네가 표시해줘서 얘네 둘은 길이가 같다 이 정도는 표시해주고 그 다음 N도 N, B의 중점이라면 그러면 N에도 우리가 같다고 표시해줘야 돼. 이때 중요한 거는 얘들이 같다랑 얘들이 같다의 기호 자체는 다르게 써야 된다. 기호를 같다고 해버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번부터 확인하면 되겠지. A, B는 N, B의 2배이다. A, B는 N, B의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돼야겠죠. 그 다음 2번 A, M은 N, N의 2배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A, M의 길이는 N, B에 대한 길이랑 같으니까 M, N에 대해서 2배. 그 다음 3번 M, N은 이제 3분의 1 A, B다. 그치 4분의 1이 돼야겠지. 틀리고 4번 A, N은 N, B의 3배이다. 이거 맞는 말인가? 그렇죠. 뭐 확인 자체야. 천천히 해볼 수 있겠지. 여기 길이에 대해서 얘는 나머지는 보라고 했으니까 3배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4번 맞고 5번 더 확인해보죠. A, N은 A, B의 3분의 2배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몇 배가 돼야 돼? 4분의 2? 4분의 그럼 이걸 생각해보자. 봐봐. 3은 그치 4분의 3이 돼야 돼. 얘들도 절반 쪼갤 수 있지. A, M도.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를 이제 A, B, A, N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전체 중에서 전체 4칸 중에서 A는 몇 칸 가져온 거야? 3칸을 가져온 거잖아. 그래서 4분의 3이 들어가야겠지. 다음 2번 4번 아마 73번 같은 거 문제 풀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는 바로바로 안 나올 거야. 그래서 74번 봅시다. 74번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볼 거야. 이제 앞에서 했던 거는 우리가 뭐 같냐 다르냐 뭐 몇 배냐 라고 우리가 말했던 거고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거는 실제 숫자들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힘 자체가 같네. 같은 거 써버려. 그리자. 진짜 똑같은데. 나이 같은데. ANP. 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전체 길이가 이 말에 나와 있죠. 12cm. 그러면 여기서 AN의 길이를 구해라.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AN은 전체 몇 배라고? 4분의 그냥 4분의 3배. 물론 이거를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지만 근데 다르게 문제가 좀 나왔을 때 그렇지 답은 뭐야? 다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얘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시기가 아닐 수도 있고 막 3등분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방법 자체는 먼저 M이 중점이래. 그러면 먼저 얘들을 쓰는 거야. 얘들은 6cm고 얘들도 6cm다.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볼 거니까 그치 절반 얘들은 3cm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3cm다 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얘네들을 더하는 식으로 방향이 될 거야. 그치 답은 9. 근데 방법은 좀 많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까 우리 71번 하면서 4분의 3이라는 거 4분의 3배라는 거 구했잖아. 똑같이 해도 돼. 그냥 막 3등분점 뭐 4등분점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와도 애들이 전체 몇 배인가 라고 정도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정상적인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30번. 그 다음에 각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앞에 내용을 좀 보면서 갑시다. 아마 10페이지인가 11페이지인가? 11페이지네요. 각에 대해서 한번 싹 보고 내용 넘어갑시다. 우선은 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먼저 여기 뭐 중점 5라고 하고 얘들에 대해서 반직선 두 개가 생길 거예요. 반직선 두 개가 생길 때 이제 얘들이 이름이 A, B라고 적혀 있긴 하네. 이름 자체는 아무거나 적혀도 돼. 근데 보통은 A, B. 그러면 여기에서 각 A, O, B를 구해라 라고 이제 한 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을 기호로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야. 지금 이 기호 자체는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따온 거라 보면 돼. 이 기본적인 그림 자체를 그대로 따온 거야. 그래서 얘가 나오든 이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디로 표현하는 거냐? 이 가운데 여기 각을 말해요. 뭐 각 소문자 이랬을까? 그래서 이제 얘들 각 A, O, B가 나올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어.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각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물론 각이 맞아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은 여기를 좀 주체로 보는 각들도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근데 아직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고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각이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각 자체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여기는 5라고 나오고 반직선 하나는 이렇게 반직선 하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나올 때에도 우리가 두 가지 각이 생기겠지. 하나는 여기 각, 하나는 이 뒤쪽 이렇게 각이 생기게 될 텐데 이 두 각 중에서 너희들도 이름이 A, O, B라고 해봅시다. 지금 각 A, O, B에 대해서 봐라 라고 나온다면 당연히 이 작은 각 여기를 우리가 보는 거라고 큰 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알아두고 우선은 뭐 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여기다가 써야겠다. 만약에 여기 각을 뭐 1번 각 그냥 하나 이름만 붙일게요. 여기 2번 각이라 한다면 그냥 1번 더하기 2번 하면 몇 도 나와야 돼? 360도. 뭐 이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걸로 봅시다. 각의 분류. 그리고 각들에는 이제 우리가 특수하게 이름을 붙이는 각들이 좀 몇 개 있어. 특수하게 이름을 붙이는 거. 먼저 일자로 쭉 그은 거. 뭐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직선 가운데 뭐 5라고 가운데 하나 붙여줍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쪽은 A, 여기 쪽은 반직선 B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각이 하나 생기겠죠? 여기 몇 도야? 180도. 그치. 이 180도 자체의 각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평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평각. 물론 이거를 엄청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긴 해. 근데
우리가 한두 번씩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평가를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180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다음 180을 봤으니까 절반 잘린 거 90도짜리 봅시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90도를 쫙 잘렸을 때 90. 그치? 직각이라고 할 거야. 직각. 얘네들은 직각. 직각이라는 거는 90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직각은 좀 특이하게 표시 자체도 조금 달라요. 이렇게 90도 이렇게 꺾어서 표시를 할 거야. 보통은 각들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둥글게 표시를 하는데, 직각만 이렇게 좀 90도로 딱 꺾어서 표시를 한다는 거. 그 다음 직선이 하나 있고 5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어졌을 때 얘들에 대해서 이름을 다 붙일 수 있는데, 우선 이런 거 얘들 보면은 뭐 각 A라고 합시다. 그럼 각 A에 대해서 얘들 이름이 뭐냐? 얘들은 예각. 그럼 이 예각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직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직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각보다 작으면 예각이다. 직각보다 작으면. 물론 직각보다 작아가지고 아예 0이 돼버리면 뭐 각이라고 말을 못할 거고, 0이 아니고 직각보다 살짝 작을 때, 근데 직각이 돼버리면 90도가 돼버리면 얘는 예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직각이라는 이름을 쓸 거고, 그 다음 얘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각, 그치, 얘들은 이름이 둔각. 그래서 둔각이 되는 기준은 얘가 반대, 직각보다 그냥 클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보고 문제로 넘어갈 건데, 문제는 어디부터니? 80번이겠네. 80번 봅시다. 얘를 나왔을 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얘들 자체는 우리가 평각 180도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고, 직각이라고 여기 끊어져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90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이 90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90도 직각에다가 지금 얘가 x 더하기 10이랑 오른쪽에 있는 얘가 4x를 싹 다 더했더니 얘들이 몇 도가 나와야 된다? 180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 더해가지고 100, 얘네들 더해가지고 5x. 그럼 5x는 100 넘길 거니까 80이다라고 할 수 있고, x는 10. x는 16 나오냐? 그러네. 6, 5, 30. 그럼 x가 구하는 게 답인가? x 구하는 게 답이네요. 오늘 이거 10페이지까지요? 아마 다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83번을 한번 볼 건데, 83번을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선이 두 개가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고.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각들이 있어요. 생기는 게 있어요. 얘들을 볼 거면은 그냥 이 뒤에 거를 먼저 보는 게 나을게요. 12페이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생기는 각들을 볼 수 있는데, 생기는 각들에 대해서 뭐 이름이 붙여져 있긴 하네요. 그냥 그대로 써보죠. A, B, C, D가 있을 때 얘네 4개의 각 이름이 뭐다? 교각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교각. 그럼 물론 교각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교각이라 할 건데, 이 교각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막복지각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막복지각. 그럼 이 막복지각이 무슨 말이냐? 그냥 말 그대로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야. 마주보고 있는 거.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거, 얘네 둘 B하고 D. 그래서 여기에서 찾으면은 B하고 D가 막복지각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겠죠? A하고 C가 막복지각이고야. 문제 별로 안 어려우니까 먼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꼭지각을 찾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 쌍을 찾을 수 있고 교각 중에서 A와 막꼭지각인 걸 찾아라라고 한다면 C인 걸 찾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막꼭지각 성질을 보면은 뭐 각이 같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얘네 두 개가 그냥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차피 4개를 다 더하면 360도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뭐 애들 둘, 뭐 A하고 D를 더했을 때 아니면 뭐 B하고 C를 더했을 때 뭐 아니면 뭐 C, D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얘네를 더하면은 180도가 나온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각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이 문제로 넘어가죠. 그럼 83번. 같은 거 뭐 y 빼기 2x를 구해라 라고 나오는데 먼저 직선 두 개 그어져 있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35랑 뭐랑 같다? 3x 빼기 y랑 같다 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바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구하면은 x 더하기 y랑 뭐라고 했을까? 3x 빼기 y랑 같다 쓸까? 3x 빼기 y랑 같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적을 수 있겠지. 물론 식을 하나 더 적어지게 돼요. x 더하기 y랑 35를 더했을 때 80이 나온다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y 빼기 2x를 구해야 되니까 뭘로 할까? 이 문제는 차라리 이것만 사용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y 빼기 2x지. x, y를 따로 구해야 되나? 얘네가 35 3x 빼기 y 이거 적겠습니다. 얘네 더했더니 얘가 80 그다음에 30으로 적으러 간다. 그러면 먼저 x 더하기 y가 먼저 알 수 있겠네. x 더하기 y는 180에서 35로 뺀 거니까 145.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 연립 자체를 안 배웠잖아. x y 두 개 더하면 2x 문제가 이렇게밖에 안 풀리겠네. 그 다음에 3x 빼기 y가 35인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얘네 둘을 그냥 더해버리자. 이 더한단 말은 얘네끼리 더하고 얘네끼리 더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끼리 더했을 때 4x를 구할 수 있겠지. 4x는 그치, 4x는 180. 그러면 우리는 y 빼기 2x를 구해야 되니까 2x도 먼저 구해버리고 x라는 녀석이 4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x가 45일 때 뭐 x는 뭐야? y가 100이겠네? x 더하기 y는 145니까 그래서 y 빼기 2x를 구할 수 있는 거. x 더하기 y가 145. 그래서 x가 45일 때 y는 100. 그래서 아마 답은 10이 나오겠네요.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네 여기서. 그 다음에 85번. 뭐 가게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비례식 같은 거는 뭐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비례식인데 얘들의 그냥 비례 배분만 기억하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나와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은 각 AOP랑 그 다음에 각 COD 얘가 3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얘네 각을 봤더니 여기 각이랑 여기 두 개의 각에 3대 1이래요. 뭐 그림 자체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책에 있는 거 보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3대 1일 때 이거에 대해서 문자로 우리가 사용해서 쓸 수 있겠지. 뭐 작은 애를 x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큰 곳은 3배 차이가 나야 되니까 4x. 그치 3x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겠지. 이렇게 세 각을 더했더니 180. 그치 평각. 4x 더하기 80이 180이다. 그러면 4x가 100도, x는 25.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네. BOD 각도 구해야 되네. 80 더하기 25인데요. BOD. 그리고 88번 같은 문제 다음에 볼 거. 얘네가 가장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온다, 아니면 계산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8번 같은 걸 할 때는 조금 식을 잘 세워야 돼. 그래서 이제 AOP 표시를 하면서 가자. AOP 여기랑 이제 BOC에 대해서 2배다. 그럼 지금 그냥 써버리죠. 나는 여기는 X라고 놓을 거고 여기가 2배인 EX인 거야. 그 다음에 DOE랑 COD 해가지고 여기가 또 2배 차이가 난대. 그러면 나는 여기를 작은 거를 Y라고 할 거고 큰 데가 EY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BOD를 구하래. 지금 뭐 문자가 2개가 쓰였다고 해서 조금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어진 힌트에 대해서 다 적어 놓는 거야. 적어 놨더니 우리가 각 BOD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가 지금 각이 몇 도가 돼야 돼? 응? BOD 이러게가 각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90 마이너스.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X하고 Y를 그냥 문자 2개를 썼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BOD는 그냥 X 더하기 Y인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치? X 더하기 Y인데 우리가 182 평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180은 이 다 더했더니 뭐야? X가 3개, Y가 3개씩. 얘 가지고 X 더하기 Y 구할 수 있니? 네. 그치? 어떻게 구해야 돼? 다 3으로 나눠. 그래요. 다 3으로 나누면 돼요. 전체를 3으로 나누면 돼. 전체를. 선생님 뭔 말인지 그냥? 그래서 3 나눌 때 X 더하기 Y는 183으로 나눠서 얼마 나와? 60. 답은 60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2개 쓰는데 이거를 너무 엄청 무서워하지 말고 막 어색하다고 놔두지 말고 그냥 문제 풀듯이 풀다 보면은 바로 나온다고. 우리 막복지각은 설명했으니까 뭐 바로 해버리죠. 막복지각 92번. 하나는 책상 쭉 걸어져 있고 여기가 90도. 여기가 3x 120.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x 빼기 y 구해야 되니까 먼저 쓸 수 있는 식들을 다 써줘보자. 먼저 여기 직선에 대해서 얘네 둘을 더했더니 180이 나와야겠지. 앞에 번 92번 해서 3x 빼기 10에다가 y 더하기 15 했더니 얘네는 180. 그 다음에 y 더하기 15 나온 각이 같은 게 어디야? 여기가 y 더하기 15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더했더니 얘들도 18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더하기 15랑 50이랑 90을 더했더니 얘들도 180. 그러면 먼저 아래에 있는 식으로 y를 먼저 구해줄 거야. 얘들 식 정리해보면 y는 y 더하기로 했을까? 얘들 다 더했을 때 155네요. 여기가 180. 그럼 y는 25라는 게 나오고 y에다가 얘가 25가 들어갔을 때 대입이 됐을 때 x라는 데서 3x 얘 25였으니까 30, 40에 더하기 30은 180.
3x는 150, x는 50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25, 3번. 그럼 유형 10번에 막꼭지각 쌍의 개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막꼭지각. 헐, 세쌍 나와? 맞나? 그거는 가장 작은 것만 센 거 아니야? 아, 막꼭지각. 아, 맞죠? 다시. 그럼 총 몇 쌍 나와? 네, 다섯. 무슨 세울까? 봐봐. 이렇게 하나, 한 쌍.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쌍. 아마 처음 선생님이 말했던 이렇게 세 쌍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세 쌍을 가장 작은 거라 생각하고 다음 거 두 칸씩을 생각해. 두 칸씩. 그러면 이렇게랑 그림을 살짝 잘못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쌍. 근데 이렇게 한 쌍이 생길 건데 얘들을 봤더니 한 칸씩 이동되면서도 생기겠지. 이렇게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이동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총 3쌍이 생겨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도 막꼭지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180은 여기 안 쳐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연결된 게 아니잖아. 180은 그지? 그래서 180은 막꼭지각의 개수로 안 쳐. 그럼 총 몇 쌍이다? 6쌍이다. 수직과 수선인데 앞에 있는 형 한번 보고 갑시다. 페이지는 13페이지. 얘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직선 AB하고 CD 얘들의 이름은 얘들의 이름은 CD 이렇게 됐을 때 우선은 교각이라는 게 있었죠.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교차되면은 이 네 각들은 교각이라 했었는데 이 교각이 싹 다 직각이 될 때가 있어. 얘가 직각이면 얘는 당연히 직각이고 당연히 직각 당연히 직각 돼서 네 개가 직각이 되는데 이때를 어떠한 관계로 한다? 직교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직교. 그래서 이 직교인 관계라고 한다면 두 개의 직선으로 생겼을 때 직각이 네 개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 뭐 이 표시예요. 이 표시. 조금 이상할 수 있죠. 근데 얘를 문자를 쓰면 조금 뭐 다르게 좀 보일 거야. A, B, 직교, CD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할 거예요. 물론 직선, 선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기호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직교한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 수선에 대한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수직은 뭔지 알잖아. 수직은 그냥 우리 90도로 만나는 거, 그지? 근데 이 수선에 대해서가 있는데 이 AB에 대한 수선은 CD인 거야. CD에 대한 수선은 AB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선 관계 직교하면은 수선 관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수직 이등분은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이 선분 AB라고 딱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라고 따진다면 얘들의 길이가 정확히 절반으로 잘리는 거. 그러면 이 CD라는 거는 AB를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다음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때 우리 점과 점 사이 먼저 생각해보자. 점하고 어떤 점이 있어. 얘네 둘을 거리를 구해요. 그럼 보통은 당연히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직선을 아예 일자로 그어버리겠지. 근데 사실 점하고 점까지의 선을 그어라는 엄청 많아.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니까 가장 최단 거리 이렇게 생각해서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똑같아. 점 C에서 AB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의 점을 A, C, E라고 잡으니까 당연히 C부터 E까지 90도로 만나는 여기까지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상한 데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여기까지 딱 알아주고 가봅시다. 이걸 말하는구나.
이때 2까지 오는 거리를 수선의 발. 그래서 이렇게 직선 직교한다, 뭐 여기에 수직으로 만난다,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라, 이렇게도 막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수선의 발을 내려라. 그러면 마지막 거 딱 보고 마무리합시다. 앞에서 한 거는 난이 이걸 엄청 간단하게 가능해요. 99번 AB하고 CD가 서로 수직이래. 그럼 하나씩 확인해보자. AB랑 CD 기호로 이렇게 쓴다 그랬지. 1번 맞고 2번 AHC 얘들은 90도죠. 직교한다고 했으니까. 3번 AB는 CD의 수선이다. 그치, 맞는 말이지. 네. 4번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는 CH가 돼야겠죠. AH가 아니라. 5번 A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이라고도 나온다고. 이거는 H가 되겠지. 그래서 점 H가 수선의 발이라고. 여기까지 하고 똑같이 뭐 홀수 풀고 잡기 숙제 하는 걸로.